종편 배치 프로젝트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지난주에 살짝 예고했었는데 사드와 관련된 이 종편의 보도 태도를 한번 보시려고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보수 언론이라고 한 것은 사실 지금 신문과 방송 보도와 종편, 시사 토크쇼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보수 언론의 자세라고 했는데요. 사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사드를 이야기할 때 문제 제기해야 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정말 필요한 도입인지, 성주 배치가 적절한지, 사드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 국제관계에 대한 우려 전혀 없고요. 그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당연히 무조건 해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두 번째, 정부 입장은 적극 홍보한다. 한마디로 받아쓰기 보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는 최적의 배치 지역이다. 전자파 안전하다.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 전자파 시연이나 미국 괌 기지 공개 등은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물량을 투여해서 홍보를 합니다. 결론은 늘 마지막에 끝은 이거예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이거를 강조하면서 모든 보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하는 자를 공격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자는 첫 번째, 무책임하다. 중국과 북한 편을 들고 있다. 돈을 바라는 것이다. 애국심이 없다. 종국 좌파다. 운동권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게 뭐냐? 외부 세력이다. 성주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반대하지 말라. 반대할 자격을 주지 않고 있어요. 성주 사람들이 이러는 것도 여기에 놀아나는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런 한마디로 것이죠. 말해서. 예. 사례를 보여주셔야죠. 사례 1. 예. 사드라는 것은 북한 핵을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핵무기 해결에도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아주 무책임하다 봅니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미 지역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자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했다면 본인이 이렇게 할까요? 그런 공론화라는 것은 결국 저는 정치 공방 이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선 후보로서 정치 리더로서 자신 이 문제를 재검토와 공론화하자,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무책임한 주장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공론화하자, 논의하자 하는 자체가 다 무책임하다. 그렇죠. 결론은 똑같아요.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다가 제가 여기서 좀 편집을 한 건데 친문 세력의 주장이다 이것은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진부해서 이제 그건 뺐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지겨워서. 예. 다음 거 보시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칠곡이 만약 된다면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걸 깔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런 거 없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군 용지로 내놓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칠곡 국민들도 아니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조국이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하시기 전에 케네디 말대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세월호 유가족 프레임하고 똑같거든요. 돈을 바라고 저런다. 항상 써먹는 프레임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칠곡이라고는 하지만 칠곡 이외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제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져라. 계속 애국심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들이 다 성주 이사를 가든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 또 어떤 논리가 있냐?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위 전문가, 시위 전문가라는 이런 직업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도 제주 강정마을에도 한국전력 송전탑 분쟁 때도 그리고 이번 경북 성주에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아마 두고두고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이거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위 전문가, 전문 시위꾼 이런 표현들. 선동당했다 이거죠. 예, 그런 예. 프레임에, 왜냐면 성주 시민들이 왜 저럴까? 정말 문제가 있냐 생각하지 못하도록 선동당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계속 분리해요. 그래서 종북자파가 이 안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말해둬야 예. 여기에 합류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보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도 뭔가 반대하는 얘기를 세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저쪽 한패로 생각해. 나도 전문 시위꾼 또는 뭐 종북자파를 지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몰릴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적들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의 기본 전술을 그렇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예. 국민전 상대로. 또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집회 현장에 가보면 주민은 거의 없고 모두 전문 시위꾼들밖에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을을 강정마을을 쑥대의 맛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그 과거 인터뷰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군 철수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죠? 예, 이게 뭐냐면은 문규현 신부는 한 번도 현장에 성주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굳이 문규현 신부님의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과격, 뭐 반미, 주한미군 철수 주장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꼭 가신 것 같지 않나요? 문규현 신부가? 안 가셨어요? 안 가셨다니까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예. 실제 못 오게 하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미리 차단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온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일을 꾸미는구나. 예.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저희도 혼동했어요. 처음에 가셨는 줄 알았어요. 하도 영상이 자막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가신 건 줄 알았는데. 가지도 않은 사람을 가지고. 네네. 예, 저렇게 하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네. 양반들이 직업적인 혁명 투사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과거에 뭐 세월호 사건이든가 광우병 사건 때 극렬치해가지고 경찰을 병력을 막 죽이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네네. 그 양반들을 체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 병력을 죽였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오버 아니에요? 세월호 때 언제 경찰 병력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시위대가. 근데 세월호 이렇게 유가족회에서 이 사람 고소해야 될 것 같은데? NSC의 무슨 전직 뭐라고 여기 나오던데 굉장히 아무튼 저는 이건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방심위에 심의 넣고요. 적극 대응해 보려고 지금 요즘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좀 갖춰졌나 보네요. 영상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난리 났습니다. 8월 정도 돼야지 이게 완배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은 사실 시작 안 했고요. 네. 지금은 그냥 열심히 사드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요. 전 방송이 다 사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60-70%가 다 사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방송량이 많으니까 몇 개 안 뽑아도 쭉쭉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있어요. 그럼 잠깐만 그 전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완비돼가지고 이제 걸리면 다 죽었어 하는 거가 언제 완비된다고요? 그거는 아마 다음 10일 후면은요. 전 영상 다운받는 시스템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택 모니터는 다 뽑아서 교육도 마쳤습니다. 후원금은 충분히 확보됐어요 이제? 지금 들어온 돈으로 진짜 열심히 모든 장비와 이런 것들을 인력과 이런 걸 구축을 했으니까 이제 진짜 열심히 이제 잘 뒤져보는 이제 수밖에 싸울 없어요. 준비가 거의 끝나가네요. 네네. 네. 예. 자, 또 있어요? 고조부터 8대조까지 선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어느 집안이나 선영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데 박 대통령이 여기에 선영이 있다는 걸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네. 알고도 그걸 했다는 거 보면 정말로 이거는 고민 끝에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또 한 군데의 성주 이외의 후보지가 양산이었다. 그런데 양산에다가 만약에 했다면 야당에서 뭐라고 했겠냐 하면서 양산은 문재인 후보의 그 후보지가 선영이 있다나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사심이 없으면 이렇게 사심이 없으면. 아무튼 웃기다, 굉장히 진짜. 깨알 같아요. 자. 진실이 그게 긴지 아닌지는 아주 죽어 봐야 하는 거니까 안 죽었으니까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소고기 괴담과 똑같다는 말을 또 한 번 하고 한 명이 죽으면 끝인 거예요. 광우병은. 근데 그 죽어봐야 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철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여러분들이 그 한 명도 발생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심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한 명이 희생자가 나오면 그게 한 명이 됩니까? 끝도 없이 진짜 많은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죠. 자. 예를 들어 총리 휴대전화하고요. 네. 그 수첩. 네. 그 수첩에 보면 별의별 게 다 적혀 다 있어요. 있어요. 뭐 국가 1급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볼까요? 사드 배치 5가지 대응 방안. 그렇죠. 사드 배치 한미동맹 차원에서 개시 결정. 네. 개성공단 노동당 유익 경로 39실.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국방 안보 이런. 하여튼 성주 시민들이 정말 나쁜 일을 했다라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자기 수첩 하나 잊어버렸는데 그게 국가 기밀을 잊어버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성주 시민들이 만든 파란 리본 아세요?
파란 리본이라고 해서 나비 모양의 리본이 있어요. 평화나비라고 본인들이 네. 평화 리본이라고 하시는데 그 리본을 이제 지난번에 20일 날 성주 분들이 2,000명 정도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날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이 리본이 성주 사람과 외부 세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달고 왔다라고 주장했고요. 그걸 계속 보도했더니 종편에서도 똑같이 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같이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성주분들 기자회견이 아니고 토론회를 했는데 성주에서 올라오신 분들 말씀이 그것이 세월호 배지처럼 전 국민이 달아달라, 우리 사안을 알아달라 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중동에선 계속 그게 아니고 배지 그 목적이 외부인과 성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계속 보도하고 종편이 따라하고. 외부인들이 달아달라고 한 건데 네, 말하자면. 그리고 실제로 거리에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집회 그 외부 부분에서. 세력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예, 갖다 붙이는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성주분들 굉장히 보호하고 있어요. 사실 보도에서 오히려 외부 세력만 비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 세력이 제압이 안 되면 본인들 생각에 이제 그게 성주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크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저들의 저 논리들, 말도 안 되는 논리들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하고 방어해야 되고요. 저는 사드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드의 외부 세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계속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설치를 가지고 했는데. 계속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성주분들한테도 절대 그 논리에 말리면 안 된다. 위축되시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계속 알겠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정청래 의원 아까 오셨다 가셨다는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조선일보가 정청래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다운표 따가지고 한 말처럼 네네. 그 한마디로 조선일보에서 한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정청래 전 의원은 26일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출마할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더니 방문 직후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게 사설에 나온 말이에요. 다운표 따서 본인의 네네. 말인 양. 다운표가 따진 데는 뭐냐면은 오늘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요게 마치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렇죠. 요 단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전 의원 측에서 아니다. 이런 말 한 적 없다. 당연히 이날은 권 여사께서 휴가를 가시는 날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휴가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그걸 알고 내려갔다. 왜냐면 그냥 참배하려고 간 게다가 것이다. 권양숙 여사에게 내가 출마할지 말지를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 사설만 읽으면 네. 권양숙 여사가 정청래 의원 출마하지 마세요라고 네. 얘기를 하고 결정한 것처럼 것처럼 느껴지게 글도 쓰여 있어요. 네, 네, 그런 네.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고 나쁜 신문 보도로 이제 지적을 했어요. 조선일보를. 근데 오후에 혹시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다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벌써 이 신문 사설을 보고 종편에서 받아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자 종편에서.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개인이거나 개인이잖아요. 자기 미디어가 없잖아. 그럼 당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왔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여기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채널A의 직원직설에서 신지호 새누리당 전 의원 아시죠? 약간 예, 그분이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해볼게요. 정청래 의원이 진짜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난주에 왜 봉하마을에 내려갔고 거기서 중요한 몇 분들과 상의를 한 후에 본인의 당대표 출마를 결정하겠다. 그거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권양숙 여사를 만났는데 아마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 의사를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심만 보고 간다면 왜 봉하마을 가서 본인의 당대표 출마 의사를 최종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정사실로 돼버린 거지.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심지어 앵커조차도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채널A 뉴스특급에서 앵커가 정청래 의원이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고 나서 당권 불출마 결정을 한 걸 보니까 참 글쎄요. 너도 나도 모두 봉하마을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싹 모아서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나요?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통 후보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니까 본인들 말로는 추측해서 페이스북 보고 여러 가지 글들 보고 이제 트위터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본인들이 아니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얘기했다는데 이렇게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가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있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한 말로 다음 편을 따버렸어. 그건 빼도 박도 못해. 빼도 박도 예. 못해. 아우, 아무튼 신나. 열심히 이번 주에 관련 발언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예. 주에는 예. 그 사안을 그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